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화요일 아침 여러분 두근두근 우려 반 걱정 반 모든 게 답답하시죠? 우리 연휴 기간 내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걱정 많으시죠?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시간은 월요일 오후 4시입니다. 일본 증시 오늘 열렸죠. 일본 증시 2.1% 마이너스 났습니다. 거의 500포인트 좀 안 되게 빠졌죠. 미국 증시 현재 시간 선물지수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방송이 시작되는 새벽에 마치겠지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 방송은 항상 단순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죠.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향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는 관점, 인문학적인 관점부터 여러분에게 제시를 좀 하고 뒤에 결론까지 내겠습니다. 바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우한 폐렴 장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제가 마지막 방송으로 여러분께 결론에 이렇게 드렸던 내용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 마음 편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현금 비중을 높여라. 그 이유는 바로 써 있었죠. 우한 폐렴의 확산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왜? 이동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 수익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 극대화보다는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높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죠. 저는 당연히 시초가에 제가 주식 비중이 100%였기 때문에요. 약 20% 정도를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댓글에 보면 제 의견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높였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을 때는 그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직 현금 비중을 높이지 못하셨던 분들은 사실 걱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현금 비중이 높은 분들 뿐만 아니라 아직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포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인문학적 접근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그에 대해서 원칙, 철학, 기준 이런 게 없으면 계속 언론에 그 다음에 가짜뉴스에 휘둘립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여러분의 잔고는 마이너스가 심해지죠. 그래서 상승미소는 생각하는 연습을 주로 중점을 두고 방송을 하죠. 그 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공포심과 두려움에 더 민감해지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과거 수백만 년 동안 야생에서 짐승보다 약한 존재였던 인간에게 어느 곳에 가면 호랑이에 물린다라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반응하지 못하면 바로 죽음으로 이어졌죠. 그러기 때문에서라도 인간은 항상 두려움, 그 다음에 공포심에 더 민감하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공포심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논리적이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결정은 여러분에게 두고두고 후회를 남기게 되죠. 공포 마케팅이 언론 기사 및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기에 좋은 자료가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안정되며 관리돼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 대응하고 있어. 이런 뉴스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한으로 치달아 사망자 계속 늘어나 이런 뉴스에 더 관심이 가죠. 그런 이유로 언론이나 유튜브 돈 벌려고 마음 먹는 분들은 계속 더 과장하고 공포심으로 여러분을 자극합니다. 그 점을 미리미리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
페럼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향후 펼쳐질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 무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성장과 쇠퇴곡선이 있습니다. 그걸 마케팅에서는 S커브, S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S곡선을 이용해서 페럼이죠. 페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성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왜 제가 갑자기 마케팅 S커브를 들고 나왔냐면 모든 현상, 그게 생물이든 자연이든 인간이든 제품이든 주식시장의 상승이든 이 모든 상황을 S곡선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S곡선이 무슨 이야기인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 이 4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게 제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이라고 간단히 봐도요. 봄이 시작되면 도입이 되는 거고요. 여름에는 성장이 되죠. 그 다음에 성숙,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성숙이 되고요. 겨울에는 늪에 빠지고 죽음의 계절이 되는 거죠. 인간의 성장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년기, 유아 청소년기를 도입기라고 보고요. 성장기, 청년기죠. 청년기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빠른 속도감 있는 발전이 나오고요. 성숙기, 장년기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쇠퇴기, 노년기입니다. 이제 은퇴하는 시기죠. 이런 것처럼 도입기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가 도입기고요. 성장기는 본격적으로 이게 퍼질 때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투자에서도 성장기 때 본격적으로 1차 상승할 때 기대 수익이 높죠. 성숙기, 투자에서는 성숙기는 개미 투자자들이 야 진짜 좋은가 보다 하고 달려들 때고요. 반대로 큰손 투자자들, 진짜 프로 투자자들은 이때 다 팔고 떠나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게 성장의 S커브입니다. 이 성장의 S커브를 그대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스마트머니들, 투자의 귀신들, 스마트머니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한폐렴 도입기, 중국에서 이 우한폐렴이 발견이 됐고 사망자가 첫 번째로 나왔을 때가 도입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 요즘이 우한폐렴 성장기입니다. 왜? 이제 전국, 그 다음에 글로벌 국가로 퍼지면서 확진 환자가 늘고 사망 환자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이게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성숙기는 뭐냐?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어서 이제 그 퍼진 상황에서 공포감이 극대화될 때죠? 이게 성숙기고요. 마지막 쇠퇴기, 치료가 끝나는 시기,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를 쇠퇴기라고 합니다.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S곡선과 그 다음에 앞서서 큰 손들이 스마트머니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도입기 1월 9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타났죠. 그때가 중국에서만 나타났을 때니까 도입기고요. 스마트머니는 그때부터 주식시장의 비중을 줄였고요. 채권 매수를 지난 약 2주 가까이 늘렸습니다. 즉 스마트머니들이 모든 주식을 다 처분할 수가 없죠. 왜? 그 모든 주식을 처분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가치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손들, 연기금이나 헤지펀드는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일부 매도하긴 하지만 채권이나 그 다음에 풋옵션, 그 다음에 선물 등으로 포지션, 위험자산 포지션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피난하는 게 도입기였고요. 성장기, 요즘입니다. 요즘. 스마트머니는 이미 도입기부터 성장기 초기에 주식을 거기다 정리할 만큼 정리했고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다 마친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폐렴이 본격적으로 글로벌로 퍼지자 개미는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 매도하기 시작하죠. 이게 아무래도 화요일부터
다음 주 내내 한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나타날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기에 겁없이 매수하는 개미도 등장하곤 합니다. 왜? 위험한 데서 수익 있다 이러면서 한마디로 소낙비를 피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려드는데요. 이런 분들 바로 사망하죠. 그리고 이제 성숙기, 더 이상 글로벌 전체 웬만한 국가로 다 퍼졌을 때 이게 성숙기입니다. 다 퍼지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공포감이 극대화됩니다. 공포감이 극대화되면 개미들은 패닉셀, 일단 팔고 보자 라고 하지만 스마트머니는 도입기 때 미리 팔았기 때문에 1호기, 성장기 후반, 성숙기부터 조금씩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쇠퇴기에 개인들이 다 팔아가지고 망연자식 할 때 다시 한번 장은 상승을 시작한다. 이거 패턴 암기하고 계십시오. 그렇다면 우한 폐렴근 이걸 S커브에 다시 한번 등장해 보겠습니다. 도입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서 발생했을 시기, 성장기는 현재입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사망자 발생이 늘어나고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죠. 당연히 주가도 본격적으로 하락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 시장에서 오늘은 현재 화요일입니다. 2.2% 정도 하락했죠. 그 다음에 성숙기는 이제 다 퍼졌고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환자가 늘어나니 곳곳에서 사망자 소식이 증가하죠. 앞에서 전장에서 말씀드렸죠. 패닉셀. 그런데 스마트머니와 상승미소 친수익파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더 이상 확대될 곳은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약사 병원에서 치료를 어느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때 성숙기가 됐고요. 스마트머니는 성숙기부터 부지런히 산다. 이런 성숙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뉴스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성장기 뉴스는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영국에서 발생했다,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성숙기로 접어들면 몇 명이 죽었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인지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프로 투자자들은 스마트머니는 그 뉴스 변화를 주시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쇠퇴기는 뉴스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뉴스가 되지 않을 때 주식시장은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죠. 개미들은 이미 대규모 손실을 보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망연자실 이렇게 대응하면 거덜난다는 거. 그래서 상승미소가 계속 강조하는 방송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죠. 앞에서 언급했죠. 성숙기의 스마트머니들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성장기 후반부터 성숙기를 정말 기대 수익률이 높일 수 있는 투자 시점인데 도대체 개인이 어떻게 성숙기가 이 우한 폐렴이 성숙기에 왔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먼저는 사전에 먼저 반응했던 지표들이 돌아서는 시점이죠. 사전에 먼저 반응했던 거, 지난 2주 내내 떨어졌던 채권금리의 하락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 그 다음에 토마스 류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달러 가치가 상승으로 지난 3주간 이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하락하는 시점이 그 초기 변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뉴스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장기에는 확산 국가, 사망자 위주, 확진이 몇 명 있는지 이런 뉴스에서 성장기인데요. 성숙기에는 이런 뉴스가 사라지고요. 제약사의 백신 개발이나 그 다음에 각국의 본격적인 대응, 체계적인 대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거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성숙기에는 문제는 공포감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이런 시기에 개미는 패닉하고요. 선수는 프로 투자자는 투자를 야금야금 하는 거죠. 스마트머니는 그렇게 갑니다. 성장기, 지금은 성장기입니다. 이 성장기에 개미들을 안 팔고 버티는 사람이 있지만 성숙기에 공포 뉴스가 극대화되면 다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 우한 폐렴의 성장기, 도대체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상승미소와 함께 알아가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입기,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이 도입기의 개인들이 기관 투자가나 헤지펀드, 스마트머니처럼 미리
안전자산에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 안전자산에 움직일 때, 큰 손들이 움직일 때도 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이죠. 스마트머니들이 이런 폐렴이나 주요 사건 도입기에 한꺼번에 매도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풋옵션이나 채권, 펀드 이런 쪽으로 포지션을 조정할 뿐입니다. 그럴 때 비밀리에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성장기 이후에는 우리가 도입기에는 반응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현재 성장기,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성장기 이후에는 스마트머니 관점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거 난 몰라. 일단 무서우니까 팔어? 그러면 쪽박 찹니다. 우한 폐렴기, 이 도입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2020년 1월 초에 1.94%에서 약 10일 정도 하락했죠. 저 빨간 박스가 미국과 이란의 폭격 공방전이었기 때문에 저건 무시하고요. 그래서 폭격이 별일 없다 하고 다시 회복했죠. 1.903까지 1월 9일 날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20 며칠인가요? 24일인가요? 그때 종가 1.686%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채권 금리만 보면 10% 이상이 떨어진 거죠. 즉 스마트머니는 2주 전부터 이미 안전자산에 채권 펀드에 채권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었다. 주식은 저 당시에 2주 내내 떨어진 거 아니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걸 눈치채지 못하게 발자국을 남겼지만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였던 거죠. 즉, 저 도입기 2주간 스마트머니가 채권을 야금야금 사면서 이런 위험을 대비했었던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상승률과 추적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이런 일이 발생되면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 사스가 있었죠. 2002년 사스, 그것도 중국에서 일어났고요. 2002년 11월에 발생했고 2003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유럽, 미국 등에 퍼졌을 때입니다. 그때 보면 치사율 11%를 기록했습니다. 약 8,300명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840명이 목숨을 잃었다. 치사율이 11%였다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그러면 저 당시에 S&P 500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P 500 2002년 11월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 또 올랐다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빠져서 3월까지 빠졌습니다. 약 S&P 500 지수 기준으로 9% 하락했고요. 4월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S&P 500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즉 성숙기부터 지수는 오르고 개미들은 다 팔아잡힌다. 3월달 이런 때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사스는 지난 2002년과 한 3개월 동안 약 9% 하락했다. 만약에 이번에 우한폐렴도 그렇다면 3개월 정도 하락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통해서요. 각국의 이런 조기 방역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단체 관광을 막고 아예 우한 그 시를 폐쇄하는 등 좀 더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죠. 이런 건 감안할 때 지수가 9%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락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간도 과거처럼 3개월까지는 저는 아니다. 길어봤자 한 달 정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의 성장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성장기에 겁없는 개미들이 이때라고 뛰어들었다가 한마디로 사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한 폐렴의 성장기, 현재 성장기입니다. 성장기는 좀 더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식의 하락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앞에
사스에서도 보셨죠? 사스 사태에서도 당연합니다. 성숙기로 전환되기 전까지 성장기에서는 개미가 겁이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매도에 동참할 텐데요. 상승미소, 친수익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겁먹고 매도하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혹시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됐습니다. 반도체 위주, 소량, 분할 매수로 대응해서 이때 좋은 가격에 반도체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시장은 사스고 무엇이고 간에 막을 수가 없어요. 잠깐 출렁일 뿐. 그런 때 기회다 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야 하고요. 충분한 하락 조정기, 즉 우한 폐렴의 성숙기가 왔다 그러면 스마트머니가 움직일 것이고, 여러분 그때는 분할 매수가 아니죠.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 성숙기가 오지 않았다. 성숙기가 언제 올 건지 상승미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 현재는 분할 매수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증시에서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는 무조건 가냐? 무조건 갈 수가 없어요. 왜? 종목은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락 장세에서 급등하는 종목 나는 몰라 갈 거야. 이건 작전주 외에 없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 실적이 한 달, 두 달 후에 좋아질 것이다. 좋을 거 나와 하더라도 하락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폐렴의 확산, 이렇게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면 기술주는 아하, 이제는 조만간 올라갈 차례가 됐다. 왜? 수익성이 검증이 되니까 하면서 차별화를 통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장기, 성숙기 상관없이 수익성 검증이 끝난 종목들, 앞으로 좋아질 거라 예상되는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물론 한꺼번에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미세하게 종목들이 차별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분할로 매수해서 접근해라.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버티면 되느냐? 예, 버티면 됩니다. 앞에서 사스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1년 가까이 대대상승으로 이어졌죠. 원래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특정 문제로 많이 빠지면 빠진 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폐렴 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극복된 이후에 당연히 올라가겠죠. 하지만 종목 차별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조정이 맞춘 다음에 모든 종목이 가격 회복해서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조정이 이렇게 끝나면 종목이 차별화되는데 어떤 종목으로 차별화되냐? 수익성이 검증되고 향후 매출 성장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될 게 조정기, 분할 매수해야 될 종목은 반도체 위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관련이 깊죠. 중국 관련주, 소매죠,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 이런 종목은 타격이 클 것입니다. 그런 종목은 최대한 빨리 일부라도 정리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죠. 버틴다고 당연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회복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우한 폐렴과 사스의 치사율을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우한 폐렴 지금 현재 1월 27일 기준입니다. 2,463명 중국에서 확진됐고요. 즉 전일보다 1,000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은 80명, 치사율이 4%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사스의 치사율은 11%라는 거. 11%. 즉 우한 폐렴이 사스보다는 적극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니 곧 망할 거라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은 공포에, 두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 이유가 항상 현재에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즉 인간은 기억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AI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인간처럼 기억력이 과거의 일을 잊고 이런 건 아니죠. 컴퓨터가 저장해버리면 기억력이 낮아서 과거 사스나 이런 문제보다 더 과하게 반응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반응할 때 논리적으로
그걸 조심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왜 인간이 이렇게 현재에 민감하냐면 과거는 남의 일이에요. 내가 관련된 걸 다 잊어먹고요. 현재와 미래는 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대로 현재에 반응하고 두려움에 이성적인 사고를 안 한다. 그건 개미고요. 상승미소 방송을 열심히 보고 그 인간 본성을 넘어서고 인정하면서 넘어서려고 노력할 때 수익이 나온다. 그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 잠깐 보여드릴게요. S&P 500 만약에 9% 사스처럼 9% 하락하면 3,000포인트 200일선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스와는 다르다. 왜? 국가관리체계가 선진국도 이미 메르스, 과거 사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관리체계가 상당히 선진화됐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3,100에서 3,150포인트, 지금 3,290포인트니까요. 약 140, 100포인트, 140포인트 정도 내에서 과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종가죠. 목요일 종가가 2,246포인트인데 앞서서 사스처럼 10% 정도, 9% 정도 하게 되면 거의 2,0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급격한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왜? 최근의 상승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식이 결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든 뭐든 이게 온다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시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는 코스피는 51선 근처 2160이죠. 지금보다 약 100포인트 하락 정도, 이 정도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이후 지난주에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하는데 올해 1분기 가이던스 상당히 좋게 예상했죠. 이 반도체 기업의 가이던스가 좋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 상승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기 매수자가 있을 것이고 조금만 나눠주면 외국인들이 매수기에 볼 가능성도 높고 기관도 마찬가지다. 상승미소와 우리 방송을 듣는 친수익과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 때문에 과거와는 좀 더 윗선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 요약을 4가지로 정리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폐렴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장기다.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이전될 때 이런 조정장세의 개인들은 패닉셀을 나올 수 있다. 그런 때 외면해야 됩니다. 참아내고 이 약물고 참아내십시오.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예정된 반도체 종목은 지속 분할 매수로 대응해라. 함부로 팔지 말고 이 약물고 버티고 현금이 있는 분들은 떨어질 때보다 조금씩 매일매일 분할로 접근해라. 3번째, 성숙기 전환신호,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숙기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본격적으로 매수 시점이다. 그 전환되는 신호는 채권금리가 다시 상승, 달러와 인덱스가 하락, 뉴스에 변화되는 미묘한 차이를 보고 있어라. 자신이 없다? 상승미소 방송을 부지런히 보자. 4번째, 인간의 본성을 암기하자. 왜? 인간은 공포에 민감하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질병도 결국 극복해 왔다는 그 믿음을 잊지 말자. 여러분, 이 정도가 핵심 요약입니다. 잘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이 정도는 충분히 해결하죠. 다만 원래 인간 본성 자체가 공포와 두려움에 더 민감하도록 진화됐기 때문에 겁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 뚝이 있다 해서 잠깐 느려질 뿐 넘어갑니다. 결국 실적이 확인되고 향후 전망이 밝은 기업들 위주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돈이 있는 분은 조금씩 매수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 포지션이 100% 있는 분들은 버텨내셔야죠. 차라리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으로 갖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